예, 이제 매치데이 벌써 5번째입니다. 태국의 비지바툼 유나이티드와 K리그 챔피언 울산현대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네, 양팀 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 3대1이라는 스코어. 일단은 빠툼은 촌부리를 3대1로 이겼습니다. 일단 토끼가 상어를 이기기 상당히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울산은 인천에게 3대1로 패배를 거뒀으나 어떻게 보면 뭐 큰 영향가가 없죠. 이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네, 빠툼은 이제 벌써 20전에 전적을 쌓았습니다. 올 시즌은 이제 플레이오프 1점 포함해서 5전 1승 4패인데 조별리그에서는 지금 4연패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통산 3회 출전한 것 치고 작년에 8강을 올랐다는 점은 태국 리그의 성장세와 이제 빠툼이 보여주는 이제 성장세가 이제 ACL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와사키 원정에서 4대2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빠툼이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맥없는 이제 결과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주는 점에서 울산이 분명히 동남아 원정에서 이제 K리그 팀이 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점을 역시 방심하지 말고 이번 경기 잘 준비해서 승점 3점을 넣어줘야 되는 모습을 그려야 되고요. 울산은 4전 2승 2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3승 내지는 1패 정도만 거뒀어야 되는데 지금 2패를 거두는 바람에 이제 조별리그에서 좀 어려워졌죠. 지금 가와사키가 독주를 하고 있고 이제 조호르와 경합을 하고 있는 부분, 1승 1패로 승리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향후 골득실과 승점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승 2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 가와사키 조호르가 같은 조별리그가 올해도 물렸는데 또 조호르에게 한번 일단 발목을 잡혔습니다. 일단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지바툼전이 대단히 중요해진 울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울산은 조호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역시 조호르 원정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 뭐 태국 리그는 아시다시피 이제 추춘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춘추제. 이제 리그가 끝나가고 이제 태국 리그 23-24 시즌이 막 시작했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랑 같이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빠tum이 이게 놀라워요. 상하이 포트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잡아냈단 말입니다. 원정이었을 텐데 원정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이제 시즌 출발을 이제 산뜻하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리그에서 6팀, 2부 리그 1팀, ACL에서 1팀을 꺾으면서 8승 8팀을 격파했고요. 울산은 이제 K리그 챔피언이 됐죠. 24승 13팀을 격파했습니다. K리그 10팀, K리그 2 1팀, 그리고 ACL에서 2팀을 꺾었네요. 이제 빠tum을 이미 홈에서 한번 이겼고 조호르도 이겼지만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2승이 필요하다. 예, 뭐 비지바툼 유나이티드는 이제 시즌이 막 개막했기 때문에 6승 3무 1패 2위를 기록 중이고, 최다 득점 2위, 그리고 최소 실점 4위, 8골밖에 내주지 않았고 5경기 무패 기간이 있습니다.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2승 7무 8패.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했지만 역시 울산 K리그 챔피언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시즌 초반에는 압도적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 힘에 붙였지만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울산의 4번째 별을 다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K리그 한 경기 남았죠. 이제 그 경기와 상관없이 울산이 이제 K리그 2연패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9경기에서 무패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7승 2무. 이 구간은 거의 초반에 한 건데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님과 울산의 K리그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양팀 핫이슈 보면은 예, 뭐 빠tum은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2경기에서 이제 태국 리그 강호의 챔피언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를 주목할 정도. 이제 남은 2경기에서 빠tum에게 일격을 당하거나 이제 무승부를 당하는 팀은 이제 16강으로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 이제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등만 모아놓은 우등반 울산 이끄는 게 훨씬 어렵다고 했습니다. 뭐 국내 최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울산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역시 국내 최고 감독답게 울산을 2연패. 울산 팬들 진짜 신나겠어요. 울산이 이제 별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내년에는 별이 4개입니다. 울산이 후반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울산 스쿼드가 지금 30명이거든요. 뭐, 다른 팀은 거의 33, 35, 이제 B팀까지 운영하는 팀하면 거의 40명인데, 1군 스쿼드가 30명. 물론 스쿼드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이 30명의 평균 나이가 29.3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이제 선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 그리고 울산도 어떻게 보면 베스트 11을 많이 바꾸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체력, 전방 압박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체력전으로 돌입했을 때는 울산이 분명히 경기력에서 구전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평균 연령이 조금 높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후반에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양팀 다 스쿼드 사이즈 30명을 기록하고 있고 몸값 가치는 거의 1.5배 정도로 스쿼드 가치는 울산이 앞섭니다. 평균 몸값은 빠툼은 4억대, 그리고 울산은 9억대, 그리고 빠tum은 용병이 8명, 그리고 울산은 5명, 5+1입니다. 8명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용병이 많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무기가 될 수 있고, 빠tum이 조금 더 젊은 팀이고, 그리고 빠tum은 트로피 7개, 울산은 올해 K리그 챔피언 트로피를 하나 추가하면서 14개의 트로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tum은 뭐 동남아 팀이 의뢰 그렇듯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가 많거든요. 무려 현역 국대가 11명입니다. U23 이하 레벨로 2명, 울산도 현역 국대 7명 보유, U23 이하 레벨로 3명을 보유한 팀입니다. 예, 플래시백 보시면은 일단은 이미 2년 전에 만났습니다. 2021년 ACL이 이제 버블 형태로 이제 한 국가에서 6경기를 몰빵하는 이제 월드컵 느낌으로 했는데, 그때 호스트 팀이 BG 빠tum이었습니다. 빠tum도 아마 조별리그 통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울산에게는 어림도 없었죠. 울산에게 2번 다 어떻게 보면 홈 경기를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 2대0으로 2경기 다 울산이 이겼습니다. 김민준, 박호의 연속골로 역시 이변은 없었죠. 울산의 완벽한 승리로 울산 아마 이때 조별리그 전승을 거두면서 16강 1위를 뚫어내는 K리그의 힘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개막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3대1로 문수구장에서 마틴 아담의 이제 상징적인 해트트릭으로 이제 라이언 스튜어트 싱가포르 국대 선수가 이제 한 골에 그친 빠tum을 3대1로 이깁니다. 또 어떻게 보면 2골차 승리를 한 건데, 이제 빠tum이 드디어 울산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은 소득이긴 했지만,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담이 해트트릭 하면서 빠tum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죠.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제대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 그리고 AFC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소속된 그 선수들로만 추려본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은, 우즈벡 대표 세르게이에프 선수, 조현우, 서령우, 엄원상 선수가 똑같이 17억 1천의 몸값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현우 선수는 올 시즌 아마 이변이 없으면은 또 베스트 키퍼, 베스트 11의 한 자리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서령우 선수도 측면 이제 풀백으로 아주 좋은 모습, 이제 어떻게 보면 금메달도 목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서령우, 엄원상 선수가 내년에도 팀과 함께 할지, 어쨌든 이제 두 선수도 젊고 유망한 한국 축구를 이제 이끌어갈 선수인데, 이제 해외 진출을 조금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태국 메시라고 할 수 있는 차나팁 송크라신 이제 J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빠tum으로 돌아왔는데 몸값 꽤 높다고 볼 수 있고, 에사카 아타루 선수는 12억 9천, 그리고 사라의 유엔 선수도 5억대의 몸값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에사카 아타루 선수는 작년에 우라레드가 이제 ACL 챔피언을 먹었는데, 이제 도움왕을 차지했던 선수 치고는 몸값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크다 보면 이 선수들 모두 현역 국가대표거든요. 근데 에사카 아타루는 그렇지 못하죠. 일본 이제 이선은 거의 유럽파 아닙니까? 일본 국가대표 통틀어 봐서도 그런 면에서 이제 몸값이 약간은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지만, 이 선수들 다 어마어마한 선수이면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국가 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은, 일단 빠tum은 이제 K리그 한국 팀을 상대로
5번 만나서 1승 2무 2패인데 이제 매년 만났죠. 올 시즌 울산에게 지고 전남이 이제 2부 리그 FA컵 챔피언으로 사상 최초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ACL에 나갔는데 이제 홈에서 이제 전남을 이기면서 아무래도 2부 리그보다는 태국 1부 리그 상위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1승 1무를 기록했고, 그리고 2021 ACL 16강에 간 팀이거든요. 그리고 전북과 이제 전주성에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차기는 50대 50 운이 걸린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북이 진짜 질 뻔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북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지만 결과는 빠뚜미 패배했고, 그리고 울산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경기 포함해서 3번 만나서 3번 다 졌습니다. 어쨌든 K리그 팀을 상대로 그래도 위협적인 모습을 조금 보였었던 빠뚜미라고 할 수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 팀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빠뚜, 포트, 빠뚜 다 이기면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7 ACL 2조 무앙통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거두면서 이 패배가 이제 나비 효과가 되면서 이제 조별리그 탈락했던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3점을 따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16강을 가는 데는 어려운 건데 무앙통 유나이티드에게 한번 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어쨌든 빠뚜미 이제 홈에서 열리는 경기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응원 열기 이제 홈구장에 이점을 잘 살려서 빠른 시간에 골을 넣는다면은 울산이 헤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울산은 이 패배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빠뚱 같은 경우는 전남전 승리를 기억해야 될 거고요. 아주 흥미로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울산이 태국팀 상대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빠뚱도 마냥 K리그에게 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체급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은 우즈벡 국가대표 이고르 세르게예프가 7개의 공격 포인트 모두 다 골입니다. 예,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줬고 사라우유에는 5개인데 모두 다 도움입니다. 5개. 그리고 차나팁 송크라신 태국 메시로 불리는 차나팁 송크라신이 6골 2도움으로 8개로 이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역시 최고 스타답게 스타 플레이어의 면모를 스탯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바코가 15개, 마틴아담이 14개.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티아고 선수와 이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죠. 20개. 그리고 그도 이제 그토록 꿈꿔왔던 우승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울산은 43경기를 했죠. 이제 K리그 1경기 남았고 ACL 2경기 남았는데 어쨌든 공격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K리그 권좌에 오르지 않았나 싶었고, 주민규 선수는 이제 대표팀 이슈도 있죠. 이제 지금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득점왕까지 딴다면은 아시안게임 막차를 한번 타보지 않을까. 주민규 선수도 이제 누구나 이제 국가대표 꿈꿔오잖아요. 그 기회를 자신의 실력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제 좋겠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이겠죠. 그거는 예, 세르게예프 7골 그리고 사라유엔 5도움, 차차이 부두프론 골키퍼 4번의 클린시트, 그리고 프레디 알바레즈 코스타리카 대표죠. 1174분으로 가장 많이 뛰었고 예,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그리고 태국 리그의 뭐 리빙 레전드들 티라실 당다 아직도 현역입니다. A매치 124경기를 뛰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예, 팀의 레전드고, 티라실 당다가 진짜 왜 대단하냐면은 전북과의 경기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전북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골까지 넣으면서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 그리고 17골, 이명재 선수 5도움,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12개의 클린시트, 조현우 선수가 역시 가장 많이 꼈죠. 그리고 김영권 선수가 103번의 A매치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예, 울산이 앞서네요. 한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울산이 224위, 그리고 빠뚜미 12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양팀의 키플레이어로 이제 빠뚜은 이고르 세르게예프 그리고 울산은 엄원상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고르 세르게예프 선수는 지금 16경기 1139분 7골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현역 국가대표입니다. 센터포워드, 때에 따라서 라이트윙으로도 뛸 수 있고, 야, A매치 71경기 20골이면은 이 선수가 이제 국제 무대, 뭐 아시아 무대 한정일지는 몰라도 확실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제 최정상의 레벨에서 20골을 뽑았다는 거는 이고르 세르게프 선수를 분명히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우즈벡이 아시아 수준에서도 이제 결코 낮은 국가 레벨이 아니고 이제 월드컵 티켓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즈벡도 꿈에 그리던 월드컵 출전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고르 세르게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아시아 무대 한정에서는 정말 무서운 선수인 게 이제 경험도 많은 부분도 있고, ACL 와 38경기 16골 4도움 2507분을 뛰었습니다. ACL 스탯도 좋아요. ACL에 나갈 수 있는 팀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뭐 자국 리그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베이징 고안에서도 뛰었고, 뭐 빠툼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UAE도 이제 중동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리그인데 여러 가지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잘 보여줬다. 엄원상 선수는 이제 A매치 7경기 올 시즌 29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순간마다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병역 면제 혜택도 받았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의 향후 거치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엄원상 선수도 ACL에서 9경기 3골을 넣으면서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고 있다. 두 선수 다 주전급인 선수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르게프 선수는 이제 다양한 아시아 무대를 경험한 우즈벡 해결사,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태국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선수들에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스피드가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금 부족분을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용병으로 이제 대체하면서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빠툼이고요. 슈퍼토끼죠. 그리고 엄원상 선수는 계속되는 성장세, 아직도 젊고 유망한 선수고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시즌 히트맵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르게프 선수를 보면은 그렇게 발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느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뭐 큰 키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나 이제 발재가는 꽤 괜찮은 선수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찬스를 안 놓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간결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골 결정력에서 그에게 울산의 퀄리티 있는 수비가 어떻게 보면 1차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그에게 한두 번의 찬스가 간다면 울산은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을 할 수 있는 부분. 엄원상 선수는 어떻게 보면 라이트윙 오른쪽에서 정말 활발하게 진짜 뭐 시뻘겋게 공수 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스피드와 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대결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ACL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빠뚱은 이제 가와사키 원정에서 이제 최정예로 나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4대2 패배를 거뒀고, 어떻게 보면 다국적 용병 선수가 많아요. 프레디 선수는 코스타리카 선수고, 다닐로 선수 브라질 선수. 다닐로 선수가 수원FC에서 뛰었던 그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고르 세르게프 선수, 그리고 이르판 판디는 이제 싱가포르 선수죠. 어떻게 보면 다국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병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태국 국가대표 선수도 많기 때문에 클럽 레벨 치고는 꽤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빠뜸이고, 울산은 어떻게 보면 조르 원정에 나갔던 스쿼드인데, 이제 울산이 특이한 점이 이제 ACL에서는 김지현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틴아담, 주민규 선수가 벤치에 있는 모습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김성준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경기에 나왔는데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울산 프리뷰 할 때도 얘기하지만 이제 박용호 선수의 여름 이탈을 잘 메우지 못하면서 울산이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끝내 이겨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분명히 삼선 미드필더의 좋은 삼선 미드필더 영입 자원이 거의 1순위 보강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울산인데, 아마 광주의 이순민 선수에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순민 선수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광주가 만약에 아시아 티켓 이제를 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이제 울산이 이제 문수에서 이겼을 때도 어떻게 보면 빠툼은 이제 최정예로 나왔고, 울산 같은 경우도 얕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나마 보야니치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를 나왔는데 뭐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아무래도 마틴 아담의 피지컬은 거의 K리그 안에서도 토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넘사의 피지컬 맛을 보면서 3골이나 얻어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쉽지 않은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소폭의 이제 로테이션을 치르면서 빠뚱 같은 경우는 이제 ACL이 사실상 탈락을 했지만 자존심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K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큰 부상 이탈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산은 경기를 해야 되고, 울산은 어떻게 보면 인천전을 금요일 날 했잖아요.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욱, 강용구, U22 카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이제 선발 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타루, 보야니치, 뭐 평소에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한 조수혁 선수까지 이렇게 소폭의 로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뭐 3대1로 지긴 했지만 이미 울산은 K리그에서 이룰 것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 패배가 너무 크게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뭐 원정을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되는 울산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부담 없이 준비했을지언정 승점 3점이 아니라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이제 주말 전북 K리그보다는 좀 더 힘을 줘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시면 3-5-2 대 4-3-3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빠뚱 같은 경우는 뭐 총력전을 해야죠. 뭐 걸린 거는 없지만 자국리그 자존심, 자국 최강으로 불리는 팀이 K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울산은 동남아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이제 토끼 사냥을 하러 가는 건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랑이는 토끼 사냥을 할 때도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무조건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을 빡 줘가지고 이번에 승점 3점을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와사키전에 올인을 해야 되죠. 일단 역대 전적은 3전 3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울산 기준으로 하면 3점 3승이죠. 3경기에서 1득 7실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빠툼의 목표는 지지 않는 걸 겁니다. 이기면은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4연패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무패의 고리를 이기지 못했던 그 연패의 역사를 깰지, 이번 빠툼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원FC 출신 다닐로 알베스 선수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FC에서 2020 시즌 한 시즌을 꼈는데 이제 그 시즌에 이제 수원FC가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보탬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1부 울산과는 처음이지만 한국 축구를 경험했다는 자산은 분명히 이제 동료들에게 해줄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부분이 많겠죠. 라이언 스튜어트와 조현택 선수 어떻게 보면 젊고 유망한 U23 레벨의 선수잖아요. 라이언 스튜어트 선수는 이미 울산전에서 꿀맛을 봤던 선수입니다.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제 외모를 보면 혼혈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혼혈 선수가 많은 것도 있는데 라이언 스튜어트 선수가 이제 울산전을 상대로 이제 꿀맛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빠뚜무 울산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그 역사적인 골을 라이언 스튜어트 선수가 한 거고, 조현택 선수도 어떻게 그리고 라이언 스튜어트 선수가 아마 이번에 싱가포르가 이제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 그때 국가대표 선수의 일원으로 한국 땅을 밟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울산에 국가대표 선수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럽에서 또다시 이제 익숙한 얼굴들과 대결을 펼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라이언 스튜어트 선수의 기량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 선수를 틀어 막아야 되는 게 조현택 선수입니다. 조현택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좀 아쉬웠죠. 부천전에서는 잘했는데 확실히 1부 리그에서는 분명히 조금 고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산이 스쿼드가 너무 좋은 부분도 있고, 측면에서는 이제 이명재, 서령우, 김태환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U22 카드가 아니었다면은 조현택 선수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현택 선수가 기량이 그렇게 처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빠툼에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있는 선수를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비지빠뚱과 울산의 매치데이 5, 이번 물러설 수 없는 한판 파워축구